어디 가냐?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와봐.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야, 말해봐. 아니, 나가 뭐라고 병원. 일하는데 귀찮아서 허위 종결하신 겁니까? 왜 하신 거예요? 왜 하시나요? 허위 종교 왜 하십니까? 실종자로 일면식 유가족에게 있잖아요. 말씀하시죠. 허위로 종결한 거 사실인가요? 유가족에게 말씀하시죠. 시신 발견됐는데 유가족께 한 말씀 하시죠. 미안하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도 않으신 겁니까? 청정 제주 맞나요? 경찰이 뒤늦게 여론에 등 떠밀려 수색에 나서자 경찰이 나선 지 3일 만에 실종자 4분이 시신으로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근데 제주 곳곳에서 시신들이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던 청정 제주 맞나요? 특히 미란 씨는 숙소 코앞에 있었어요. 조금 전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봤듯 숙소에서 400m 빨리 걸으면 10분도 안 걸려요. 400m면 눈에 보입니다. 야자수 농장에서 미란 씨의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경찰은 입었던 옷 그대로 휴대전화 금팔찌 등 소지품도 그대로 미란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미란 씨가 실종된 지 석 달이 넘었으니 미란 씨의 시신 상태는 차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였을 겁니다. 야자수 농장의 사진과 영상을 좀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 숙소에서 불과 10분 거리였다라는 점, 그리고 그곳에서 미란 씨가 꽤 오랜 시간 그렇게 방치돼 있었다라는 점 등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김광삼 변호사님, 물론 제주가 뭐 그렇게 넓은 곳은 아니고 야자수 농장이라는 게 뭐 인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농장 관계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숙소 바로 코앞에 미란 씨가 있었는데 경찰이 수색 자체를 안 했으니 사건을 종결했으니 숙소 코앞이더라도 아예 찾지를 않았으니 못 발견한 건데 아니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일단 그게 궁금해요. 수사 전문가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요, 일단 실종 선고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시간 반 정도 수색을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그 부모 경찰관이 통화를 했다. 그래서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 이래가지고 수색을 하다 그만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바로 앞에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면 사실 저 당시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뭐였냐면 2가지죠. 하나는 CCTV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근데 CCTV 확인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 이제 휴대폰만 위치 추적한 것 같아요. 근데 휴대폰 위치 추적하면 이제 범인은 좀 광범위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아무리 광범위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저 숙소 근처잖아요. 숙소 근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마 그 당시에 실종 선고를 종료하지 않았으면 예.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저 때도 이제 시점이 물론 5월 12일 날 실종이 됐고 5월 15일 날 이제 신고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골든 타임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휴대폰이 켜져 있는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게 실종 종료를 하지 않았으면 어떤 형태든지 장미란 씨를 이제 찾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 첫 번째가 그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단순히 경찰의 직무이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이건 전형적인 사건 암매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건 암장이다. 그렇죠. 사건을 암장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뭐 경찰 자체는 일단 뭐 장미란 씨를 발견했는데 이제 범죄 가능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거 범죄 가능성이 없다는 건 타살 혐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다른 데 간 것도 아니고 숙소 근처고 아니 제가 이상한 게 그거예요. 제일 이상한 게. 야자수배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뭐 바다 갔다랄지 아니면 뭐 극단적 선택은 그런 뭐가 발견이 됐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유서도 발견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장소가 바다나 뭐 강이 아닌 실족살 가능성도 없는 것이고. 홈런 숙소 근처 아니에요? 예. 그런데 야자수배에서 어떻게 했을까라는 건데 지금 너무 이제 경찰이 언론으로부터 너무나 지금 사실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이제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뭐 다시 실종 신고 재신고하니까 장애도 없는데 장애 있는 것처럼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이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뭔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부모 경감이라는 사람을 갑자기 긴급 체포하는 거예요. 긴급 체포 요건도 맞지 않은데 그런 식의. 그다음에 만약에 장미란 씨가 발견이 됐는데 타살 혐의가 있다고 해봐요. 그럼 국민의 공분이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이건 경찰이 지나치게 단정하고 있다. 근데 왜 시신이 발견되자마자 범죄 가능성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왜 갑자기 내리냐는 거예요. 예,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이 사건 자체를 너무 여론에 끌려가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면피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빨리빨리 결론 내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아무리 뭐 지탄받고 하니까 뭐 굉장히 어렵겠죠, 경찰 자체도. 예. 근데 그럴수록 뭔가 신중하게 절차를 지키면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경찰 입장에서 보면 범죄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다 하더라도 여러 가능성이 열고 수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요. 그리고 이따 얘기 나눠보겠지만 저 길이 장미란 씨가 강아지를 데리고 자주 산책하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건강한 젊은 미란 씨가 저기서 숨진 채로 발견된지에 대한 경찰이 해답을 내놔야 되는데 이런 해답 없이 강력범죄는 아니다 라고 단정 짓는 게 좀 너무 섣부르다, 이지적이신 거죠. 그렇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범죄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은 여기서 종결하겠다는 얘기예요. 장미란 씨의 실종 사고 자체는 예. 이건 뭔가 타살 혐의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걸로 끝내겠다. 그 얘기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CCTV도 지금 경찰이 늦장 부리는 통에 삭제된 이유라 무슨 연유로 사망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수사를 해야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지금 시신이 발견된 장소, 그다음에 이제 휴대폰이 꺼진 어떤 시간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유족이 굉장히 막 울부짖더라고요. 유족, 그다음에 또 남자친구, 그다음에 숙소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뭐 타살 가능성도 열어놓고 예. 수사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범죄 가능성이 없다고 물론 이제 저희가 알지 못하는 범죄 가능성이 없다는 뭔가 증거가 있을 수는 있겠죠. 예. 그렇지만 너무나 이걸 속전속결로 끝내려고 하는 것 자체는 뭐 여론을 너무 잠재우려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자, 검사 출신 김광선 변호사의 의견이었습니다. 미란 씨가 발견된 그 장소에 대해서 연인인 남자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 씨가 강아지를 데리고 자주 이 주변길을 산책했다. 남자친구 말이 정확하잖아요. 미란 씨가 여자친구가 평소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던 길이라는 거예요. 농로 옆에 숲을 드문 인적, 가로등이 없다. 미란 씨가 산책하던 길이다. 그럼 왜 미란 씨가 여기서 사망했는지를 밝혀내야 하는 게 경찰의 의무라는 거죠. 미란 씨 유족, 펜션 코앞에 시신이 있었는데 한 달 넘게 못 찾았다. 경찰의 무능을 질타했습니다. 자, 이거 얼마나 이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김우정 의원님, 이 다 자란 딸이 사망한 채 발견됐어요. 경찰은 찾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집 앞에 있었어요. 산책하던 길이었대요. 경찰은 범죄 가능성은 없대요. 그런데 그 말은 김광선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수사를 더 빨리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경찰의 뜻인 거래요. 유가족들은 얼마나 더 경찰로부터 상처를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수사 기소가 분리가 되고 경찰이 수사 개시와 종결권을 다 가져오게 되는 이 마당에 경찰이 얼마나 준비가 됐나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네.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경찰이 이 정도로 지금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지금 그 피해자의 그 발견된 시신 옆에서 핸드폰도 발견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하고 할 수 있는, 물론 뭐 주변에 CCTV 118개가 다 이미 기간이 지나가지고 남아있는 증거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 돼버린 건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핸드폰 등 포함해서 수사를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말을 하는 게 맞지, 단정적으로 발견하자마자 초반부터 뭐 타살 혐의는 없는 것 같고 막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본인들의 어떤 실수, 실책을 덮으려는 그런 꼼수로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실제로 담당자가 한 1년 반 이 실종 사건을 담당하면서
맡은 것만 298건 이상 신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다른 유사 사건 사례는 없는 것인지도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덮어버린 것들이 비단 이 문제뿐이겠는가. 왜냐하면은 신고를 받고 그다음에 한 2시간여 만에 종결 지워버리고 문제없다라고 그리고 나서도 12시간 이상 이 피해자의 핸드폰이 켜져 있던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 것만 제대로 신속하게 초동 수사를 했더라면 이런 불행한 결과를 우리가 안 봐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어떤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경찰 전반의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 이거를 그냥 본인이 실종 신고 받아가지고 담당자 마음대로 그냥 다 덮어버리고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 그냥 올려버리거나 아니면 올린 다음에 내려버리거나 이렇게 삭제해버려도 아무도 이거를 더블 체크할 사람도 없었다는 이 시스템의 문제 아닙니까? 아까 김광선 변호사님 발언 중에 공감하는 게 그 지점을 사실 국민들이 사건을 경찰이 암장했다라고 그렇죠. 실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되었다는 걸 우리가 몰랐잖아요. 몰랐죠. 그러면 실종 신고 해놓고도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다라는 건데 이런 일이 비단 이번뿐일까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네. 없는 거죠. 많은 시민들 사이에선 김병인 부시장님 나오셨지만 이제는 미란 씨가 발견됐잖아요. 그리고 경찰의 허위 종결이라는 그 이면도 드러났잖아요. 강력 사건입니다. 경찰 못 믿겠다. 검찰이 이 사건 맡아주면 안 되냐. 라는 반응들도 굉장히 지금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지금 100일이 넘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장미란 씨가 결국은 이 시신으로 국민 앞에 보여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의 참담한 일이 일어났다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기본적인 프로토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경찰 책임이 지고 있는 누군가가 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한 다음 경찰 조직에 대한 혁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경찰의 수장이 없어요. 경찰청장이 공석인 지 너무나 오랜 기간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경찰청장 공석이에요? 경찰청장이 없어요. 대행으로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책임질 누군가가 없이 계속 이 상황이 왔고 장윤기의 범행이 있고 난 다음 장윤기 살인 사건에 대해서 그 살인 사건 편에서 경찰이 그 사건을 조정하던 것들 우리 국민이 본 게 한 달 전의 일입니다. 그럼 그때도 마찬가지로 경찰을 믿을 수 있겠냐? 어떻게 살인자 편에서 살인자의 부친이 증거를 조작하고 이 사건을 이렇게 끌고 왔던 거 다 봤단 말이에요. 아니 경찰총장이 없으니까 밑에서 그냥 알아서 경찰들이 이렇게 암장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국민들 많을 것 같은데 왜 임명 안 해요? 조직에 대한 총괄적인 지금 수장이 비어 있고 예. 이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서 수없이 야당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벌써 집권되고 이렇게 긴 시간이 흐르도록 누군가 총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건데 그 얘기인 즉슨 지금 뭐 대법관 제청 등 문제도 뒤에 있겠습니다만은 대통령 꼭 마음에 드는 사람을 갖다 어떻게든 임명하려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 일 잘하는 사람을 임명해야죠. 누군가가 있어야 책임을 지는 거지 대행인 상태로 이렇게 긴 시간 지속됐을 때 경찰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 이거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총리가 나선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이 이렇게 떠들썩하게 떠들고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이 사건은 미제로 끝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수차례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그 내용들을 뭉갰잖아요. 그리고 유족은 애가 닳게 얘기하고 있지만 언론에서 이 내용을 얘기하고 총리가 직접 나서서 이 사건 정확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직이 어떻게 했냐. 한림항 인근에 그냥 수색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건 수사의 ABC라는 게 제가 수사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네네. 10년 넘게 돌직구쇼 같이 함께 있으면서 온갖 사건들이 나왔을 때 나오는 기본이 있잖아요. 피해자가 쓴 피해자, 주변에 대한 휴대전화 분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요즘 SNS 등에서 어떤 애들을 마지막까지 얘기했는지 상황들에 대한 정황을 보게 되면 당연히 장미란 씨가 죽기 전에 있었던 흔적과 평상시에 갔던 길목 중심으로 수색하다 보면 네네.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건 기본 아닙니까? 어. 근데 그런 일들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한림만 가서 막 바다를 뒤지고 있는 장면만 우리가 며칠을 봤던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저 사건을 보면서 과연 지금 현재 경찰이 제대로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수 있을 것인가. 100일이 지난 일이기 때문에 아마 CCTV도 없고 관련된 자료들도 남아있는 게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부시장님 말 듣다 보니까 정말 예. 한 달 가까이 시간을 집 앞에 미란 씨가 있었는데 한림항 엄원대에서 뒤지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게 다 보여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찰 수사가
국민들 앞에 신뢰를 주지 못한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 시점에 그럼 뭘 해야 되는 것인가? 검찰의 보안 사건을 다 폐지하고 검찰 조직을 없애버린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가슴이 치는 국민들이 꽤나 많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그 김광선 변호사님, 검찰 아직 완전히 문 닫기 전까지는 좀 시간 남았잖아요. 10월이라면서요. 그러면 지금 2달 정도인데 수사권도 아직 좀 있죠? 아직 있죠. 10월 2일까지. 그러니까 그 뭐 좀 검사들 기운 빠지겠지만 2달간이라도 검찰이 좀 맡아주면 안 돼요? 아니 너무 이상하잖아요. 미란 씨가 왜 사망했는지도 규명해야 되고 어떻게 경찰이 이렇게 암장하고도 과연 그 개인 경찰관 혼자서 다 이 사건 암장한 건지 이따 얘기 나눠보겠지만 또 다른 실종자 시신들이 발견됐는데 이게 같은 범죄에 연루돼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제주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경찰한테 맡기면 안 된다. 국민들 분노 높잖아요 지금. 2달간 좀 맡아주면 안 돼요 검찰이? 아니 그러니까 이런 때를 어떻게 보면 보완하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권이 필요한 거예요. 인지수사하면 되잖아요. 지금 경찰이 사실 지금 장미래 씨 사건이 문제가 된 다음부터 하는 행태를 쭉 보면 네. 뭐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면 원점에서 재검토해갖고 되는데 그 해당 경찰관 긴급 체포도 잘못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이럴 수 있어요. 요즘은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만 자꾸 해서 얘기하는데 경찰한테 야 그 사건 우리한테 넘겨. 그러면 경찰이 손을 떼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민주당에서 법을 고쳐고 이제 평등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졌다. 그럼 적어도 이 사건은 경찰과 검찰과 협의해서 아니면 뭐 청와대랄지 아니면 검찰 지금 아까 경찰 수뇌부 없다고 그랬잖아요. 검찰총장도 지금 이 정권 들어선 다음에 검찰총장도 없어요 현재까지. 거기는 뭐 이제 조직이 아예 해체되는 판이네. 아니 해체돼도 예. 10월 2일까지는 있어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공소처로 변화되면 또 검찰총장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게 자기의 어떤 이념적 정책 성향을 찾지 못해서 그런 건지 아직까지도 지금 수뇌부가 임명이 안 되고 있어요. 뭐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저 사건 자체를 뭐 예를 들어서 협의해가지고 합동수사본을 꾸리든지 아니면 검찰이 하겠다고 하든지 예.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죠. 아 이제는 강력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 10월 2일 날 끝나는데 지금 검찰은 뭐 저한테도 상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 공수처로 남아 있어야 돼요. 아니면 중수처로 가야 돼요. 검찰 수사관들도 알지도 못하는데 저한테 문자 많이 보냅니다. 검사들도 일부 문자 보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가 지금 시신이 발견되자마자 타살 혐의 없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시신이 부패되기 때문에 국가수에서 사실은 부검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부검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몸에 예를 들어서 독극물이랄지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부검도 안 해보고는 이건 범죄 가능성이 없다. 이건 수사에 과연 ABC를 알고 있는 경찰인가? 이제 그런 의구심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란 씨의 남자친구 얘기 들어보시죠. 경찰에서 연락 왔는데 통화가 됐다고 한다. 근데 잘 있고 신고자한테 알리지 마라. 위치는 알려주지 마라. 너무 배신감을 느끼고 너무 화가 났어요. 진짜 잘 있다는 말만 믿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데 실종자 가족을 2번 경찰이 울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종자 가족 2번 울린 경찰. 지난달 19일 담당 경찰관이 미란 씨의 사촌 동생에게 다 큰 성인인데 가출한 건 아니냐. 왜 친척이 신고하러 왔냐. 발견 안 된 게 좋은 소식이다. 발견 안 된 게 희소식이다. 라고 발언한 거예요. 가족들은 답답하니까 노원경찰서에 2차 실종 신고를 했겠죠. 근데 담당 경찰에 전화해서 왜 일 벌리냐라는 취지예요. 노원경찰서 관계자. 사촌 동생을 위로하는 과정에서 변사자로 발견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 노원경찰서 관계자도 지금 감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제주 그 경찰만의 문제냐? 노원경찰은 문제 없냐? 라는 질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인이 가출도 할 수 있는 거지 발견 안 된 게 희소식이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희소식입니까? 그러니까 전 이 사건을 보면서 국민들이 드는 생각은 그게
지금 내 공간에서 멀리 떨어진 뭐 제주도민들은 제외하고 그 있는 그냥 그곳에서 있었던 사건 정도로 보겠느냐. 가끔 여행 가는 제주도에서 있었던 사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내가 살고 있는 곳의 경찰들은 다를까? 혹시 우리 가족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게 본질이죠. 예. 안심하고 우리 가족의 문제를 맡길 수 있는 것일까? 그게 본질. 에 대한 의문이 근본적으로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경찰은 298건의 예를 들면 실종 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중에 사실 상당수는 소재 파악이 금방 되거나 실제 단순 가출이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런 사건들이 많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298건 중에 확인이 안 되는 3건이면 실종 사건은 중대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맞아요. 그 3사람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야 경찰의 신뢰가 생기는 거죠. 298건이 있으면 3건 빼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허위 신고고 이러니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럼 뭐 변사자로 발견 안 된 게 다행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 경찰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이분들한테 내 생명과 안전을 맡겨도 될까요? 이런 근본적인 지금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이 지휘부에서 후속 사건 대처하는 것들도 그렇고 가장 근본적으로 지난번에 장은기 사건도 그렇고 경찰에 대한 신뢰 문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 검찰 검경 수사권 조정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로 워낙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인 것도 있죠. 근데 경찰은 감당해야 됩니다. 그만한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 관심사가 된 거고 그 경찰이 믿을만 한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는 과정에 이런 사건이 있다면 이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허둥대고 일단 덮으려고 하는 인상 보이면 안 되고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건지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밝히면서 이게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인지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국민들은 그냥 어떤 사건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내 생명과 재산 안전에 대한 문제고 그것을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지게 되는 경찰이 책임지게 됐을 때 나는 안전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답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조규현 변호사님이 본질을 짚어주셨어요. 정말 핵심을 찔렀습니다. 앞서 김정은 의원님께서도 모든 수사권을 경찰이 다 행사하게 될 텐데 검찰 폐지 이후 경찰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라고 질타해 주셨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 사건 뒤에 숨어있는 본질적인 이야기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에서 사흘 새 3일 만입니다. 실종자 4명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제주 곳곳에서 3일 만에 시신 4구가 발견된 건데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살면서 실종된 사람이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3일 만에 그 좁은 제주에서 4구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거 강력 사건입니다. 도대체 제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제주에서 사흘 새 실종자 4명이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경찰이 허위 종결한 60대 남성 실종자 시신으로 발견됐고요. 어제 오전 9시 35분 애월읍에서 60대 실종자 시신이 발견됐어요. 오전 10시 46분 미란 씨 시신이 아자수에서 발견됐죠. 오후 3시 조천읍에서 70대 실종자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4명의 시신이 3일 만에 발견됐고요. 하루에 시신 3구가 발견됐습니다. 살면서 김정은 의원님 시신 볼 일 없어요. 그런데 하루에 시신이 3구가 발견됐고 3일 만에 4구가 발견됐다? 그럼 앞으로 더 많은 실종자들이 시신으로 제주에서 발견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때마다 범죄 혐의 없음 이러고 끝낼 겁니까?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제주도 우리가 정말 항상 가고 싶어하는 그런 관광지고 청정 제주 아닙니까? 예, 가서 좀 쉬고 싶고 네네. 떠올리는 그런 곳인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선뜻 제주도 가고 싶을까? 이런 걱정까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런데다가 왜 이 사건이 확대가 되고 이 지금 장민아 씨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암장해버리고 덮어버리고 나서 사건이 확대가 되고 나니까 실종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다 많이 발견이 되는가. 그 부분도 그동안 경찰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고 방기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네네.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던 걸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들거든요. 그래서 더 큰 문제라는 거고요. 아까 지금 장민아 씨 사촌 동생이 노원 경찰서에 신고를 네. 했잖아요.
왜 노원경찰서에 신고를 했을까요?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제주도에 다시 그 5월에 신고를 한 다음에 2달 동안 연락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신고를 했더니 이미 이거는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서 사라진 사건이고 문제가 없다고 종결됐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신고를 안 받아준 거였잖아요. 그래서 노원경찰서에 사촌동생이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경찰의 그런 반응까지 우리가 봐서 더 분노하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갖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담당자가 그거를 바로 종결해버리는 이거에 대해서 윗선에서 조금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와서 나온 얘기가 형사과장이 이거를 승인해서 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니 왜 진작 못했냐고요. 경찰은 수사기소 분리 수사권이 갖는 게 염원이었고 경찰이 오랜 그 수건이었는데 그동안 그럼 준비한 게 뭐였나. 아무것도 시스템은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권만 가져오면 일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인가. 국민들은 그 지점에 대해서 여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차제에 제대로 뭔가 이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이 건뿐만 아니라 이게 예를 들면 보안수사권하고 직접 관계가 있니 없니 이런 얘기 나옵니다마는 전반적인 경찰의 수사 능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안수사권을 떠나서라도 이거는 경찰에 이걸 모든 것을 맡겨도 되느냐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반을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시신 내구가 발견됐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범죄율이 매우 높은 어떤 해외의 그 국가도 아닌데 저 시신 내구 중에서 경찰이 허위로 종결한 사건은 몇 건일지 얼마나 많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들이 혹 이렇게 경찰이 허위 종결한 건 아닌지 그들이 어떤 거대한 사건에 휘말려서 혹 희생된 건 아닌지 제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실종자 아들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이가 시간 없으십니까? 유가족이 기분이 어떠십니까? 야 말해봐. 아니 나 뭐라고 변호사. 일하는데 귀찮아서 허위 종결하신 겁니까? 왜 하신 거예요? 왜 하시나요? 허위 종결 왜 하십니까? 실종자랑 일면식 유가족에게 있잖아요. 말씀하시죠. 허위로 종결한 거 사실인가요? 유가족에게 말씀하시죠. 시신 발견됐는데 유가족께 한 말씀 하시죠. 미안하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도 않으신 겁니까? 김병무 기자님, 저는 저 아드님이 그래도 끝까지 참으셨다고 생각해요. 저라면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경찰이 저렇게 했잖아요. 어느 국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 아드님이 분노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래도 끝까지 아드님이 많이 참으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그런데 경찰이 허위 종결한 거예요. 미란 씨처럼 같은 경찰관이. 네. 이 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어느 날 아버지를 잃었는데 경찰 때문에 수색도 못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저 유족은 이제 60대 사망자가 발생한 그 유족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허위 종결하고 내용들을 모르는 상태로 지내다가 저 장미란 씨 뉴스를 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 혹시나 우리도 어떤 상황에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금 재차 신고하고 난 다음 총리가 나서고 경찰이 전부 들고 일어나니까 그제서야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했는데 이미 백골이 된 상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족을 2번, 3번 울리게 만들었던 사건이라는 건 실종자 가족이 느꼈을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친이, 내 가족이 어디에서 어떻게 있을지 모르는 상태로 하루하루 지낸다는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대한민국 경찰이 아주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다면 저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아버지가 백골로 돌아온 저 상황을 접하고 난 다음 경찰이 했던 그동안의 은폐와 말도 안 되는 허위 조작에 대한 정황들을 접하고 어떻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 더 큰 문제는요.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사법적인 처리를 아주 면밀하게 정리하고 수사하는 게 또 그다음 경찰의 몫이잖아요. 근데 긴급 체포를 엉뚱한 방식으로 긴급 체포해서 체포 적부심으로 풀려난 거예요. 저 풀려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유족의 마음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경찰의 총체적인 무능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하나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따져 묻기 위한 절차, 방법들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이제 국민들이 정말 참담한 마음들을 더 어떻게 표현해야 좋은 정도일까 정말 말문이 막힌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 정도 사건으로 그냥 뭐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서 적당히 끝나겠지라고 국민들이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짧은 시간 안에 제주에서만 4구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건데 그건 결국은 마음 먹고 찾으면 찾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마음 먹고 찾으면 전국 어딘가에서 실종돼서 내 가족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애달하는 국민들이 여기저기 계실 건데 마음 먹고 경찰이 찾으면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방기한 채로 막 이것저것 많은 일을 떠맡게 된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 번쯤 진작에 고민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십시오. 내 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묻고 있는 건 그 지점입니다. 자, 사흘 새 실종사 4명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보시면 애월읍에서 60대 실종자의 시신이 발견됐고 그에 앞서 22일 허위종결한 60대 남성의 실종자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우리 아들의 절규를 봤죠. 자, 그럼 이 아버지는 왜 돌아가신 겁니까? 경찰 모르잖아요. 어제 오전 9시 35분 애월읍에서 발견된 60대 실종자는 왜 돌아가신 겁니까? 미란 씨는 야자수 농장에서 왜 돌아가신 겁니까? 조천읍에서 발견된 70대는 왜 돌아가신 겁니까?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딸이에요. 경찰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단 하나라도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경찰에게 전적으로 모든 수사를 맡겨도 되느냐? 국민들은 이 지점을 묻고 있는 겁니다. 시신으로 돌아온 아버지, 그 아버지를 시신으로 발견한 아들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저희 어머니가 1차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했는데 살아있다고, 통화했고, 살아있고, 아버지가 찾지 말았다. 그 말만 믿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에 또 신고를 하러 갔어요. 아버지가 뭐 가족 찾지 말라 그런 똑같은 반복 얘기를 하대. 저한테 워딩 그대로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경찰을 믿었어요, 저는. 어머니 혼자 또 갔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그럴 거면 딴 데 가서 하라고 그래요. 이게 국민을 위한 경찰이 맞나? 저는 이 아드님이 끝까지 이성의 끈을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국민이 이렇게 차분하고 냉정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드님이 하는 말 한마디 틀렸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까? 김건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런 상황을 보면서 되게 아니 뭐 나한테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남 일이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것은요. 남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족, 친척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처리를 해버린다. 그러면 그 가족들은 얼마나 평생 고통을 받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떤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냐 이런 문제가 있고 제가 저걸 보면서 최강욱 전 의원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최강욱 의원 말이 맞을 수도 있네. 언론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면 언론에서 받아주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뭐 아까 긴급체포 얘기를 했는데 긴급체포도 마찬가지죠. 지금 저 경찰관이 사실은 저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긴급체포 요건이 안 돼갖고 풀려났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있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이 선량한 시민을 긴급체포 요건이 안 됐는데 체포했다고 봐요. 그럼 이거 엄청난 문제가 되잖아요. 그 지난번에 국가보안수사권 폐지하면서 긴급체포를 해도 검찰에 통지만 하도록 승인받지 않도록 그 조항이 그때 폐지가 됐는지 어땠나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검찰의 힘을 빼버리면 지금 이 사건이 종합적으로 검찰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이게 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사법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 경찰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이 지금 완전 한두 가지가 아니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뭐 실종 신고 종료부터 시작하고 긴급 체포 시작을 한 걸 비롯해서 또 수사를 그냥 종결하면서 암장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사건 하나에 드러난 것이 지난번 장윤기 사건처럼 어떤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이걸 견제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이 있었는데 왜 그것만 폐지해버리려고 하느냐. 이런 원점의 문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긴급 체포했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법원이 석방시켜줬습니다. 긴급 체포 요건도 못 갖춘 경찰이에요. 결과적으로. 앞서 조기현 변호사님과 김만삼 변호사님께서 경찰이 허둥지둥대면 안 된다라고 질타하셨는데 이 대목이, 이 장면이 가장 거기에 적절한 해당 사안 같습니다. 장민환 씨와 60대 남성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 그제 긴급 체포를 했어요, 경찰이. 그런데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석방이 됐습니다. 오늘 구속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볼 때 얼마나 경찰이 한심할까요? 소재 파악되고 체포영장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긴급 체포 요건 못 갖춘다. 이 말은 법원이 어찌 보면 경찰을 질타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건 갖춰서 체포영장 받아서 체포했으면 될 일을 왜 이렇게 했느냐라는 거겠죠. 그리고 김광선 변호사님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뒤집어 보면 이 사건이 아닌 전혀 다른 사건에서 죄 없는 무고한 시민을 긴급 체포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법률 전문가시니까 이 장면은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해야 됩니까? 경찰이 긴급 체포를 했는데 요건을 못 갖췄다. 그래서 풀어줬다. 그러니까요. 전 이게 긴급 체포를 했다는 게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예. 뭐 기본적인 요건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못할 정도의 긴급을 요해할 때만 긴급 체포가 되거든요. 경찰이잖아요. 그리고 신원 확보 다 돼 있고. 체포영장 받았어야죠. 예. 체포영장으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긴급 체포를 했냐. 그걸 자꾸 이런 식으로 밖에 보여지는 모습, 보여주기다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담당 경장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서 책임을 묻는 거 필요하고요. 초기 단계부터, 그러니까 허위 진술이나 자꾸 본인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증거 확보라든가 명확한 진술의 확보 필요합니다. 근데 절차와 내용에 맞게 해야지 당장 면피하고 보여지는 모습만 생각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 경찰이 실제 이 사건 자체도 문제지만 시스템으로서 이걸 이런 식으로 자꾸 덮고 가려고 한다까지 문제가 더 확대되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신중하게 가야 되고 이 발생한 일이니 경찰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계기로 삼고 그래서 국민께 사과할 것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정확히 밝히고 물론 지금 이 피해자의 어떤 억울함이 없도록 왜 돌아가셨는지 또 유가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정확하게 사인을 밝히고 정확히 한 다음에 사건이 종결돼야 되는데 이 지금 가해자인 경장만 어떻게 신병 처리하는 모습만 보이면 덮이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이 자꾸 이런 문제를 키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뭐 경찰도 많이 알고 있고 수사 입회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보면 실제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경찰들 밤잠 못 자고 맞아요. 범인 잡으러 엄청 열심히 다니고요. 성실한 경찰이 99.9%겠죠. 그렇죠. 이런 어떤 조직의 문제는 이런 이 소수의 문제 일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완전히 시스템과 괴리된 한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럼요. 그 부분까지도 드러내놓고 얘기하고 사과하고 개선하고 그래야 경찰을 믿죠. 그러니까 글쎄 뭐 이게 어디까지 파장이 확산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경찰의 문제가 또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급하게 덮으려고 뭐 담당 경장 구속하고 잡아넣고 감추고 이런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경찰이 모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자기의 치부는 저런 식으로 덮고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 이런 이미지가 남으면 그 역시 신뢰를 잃어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좀 분명히 각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전부 공개하고 전부 밝히고 명확하게 사과하고 대책을 내놓는 것으로 이 사안을 잘 국민께 설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기현 변호사님께서 또 한 번 본질을 짚었는데 선량한 다른 경찰들이 많다라는 것. 하지만 경찰 조직이 방대하기 때문에 어디선가 이런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런데 그 사건을 바로잡을 수 없는 경찰 단계에서 바로잡지 못하는 시스템의 문제가 있으면 솔직하게 시스템의 문제라고 인정하고 그걸 고쳐야 된다,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본질을 짚어주셨어요.